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모가 자식을 만나면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조선의 위대한 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 세 가지는 꼭 숨겨야 한다. 사랑하는데 왜 숨겨야 할까요? 놀랍게도 이 지혜를 모르면 부모와 자식 모두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녀를 만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힘든 걸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털어놔야 할까? 몸이 아픈 걸 알려야 할까? 아니면 괜히 걱정시킬까?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동시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이 더 크죠. 그런데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식을 만날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속여야 한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정직함이 미덕이라 했는데 왜 자식에게 거짓을 말해야 한다는 걸까? 하지만 이 속에는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평생 학문과 백성을 위해 헌신했지만 동시에 6남매를 둔 한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귀양살이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마다 사랑과 배려가 묻어났죠. 그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이 지나친 걱정과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자식을 만날 때는 부모의 병약함을 숨기고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으며 외로운 마음까지도 감추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고통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약용이 왜 이런 말을 남겼는지, 그 세 가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정약용이 말한 첫 번째 지혜는 바로 부모가 몸이 아프더라도 자식에게는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족인데 아픈 걸 숨기라고? 혹시 늦게 알려서 자식이 더 미안해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남긴 편지를 읽어보면 그가 단순히 거짓말을 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약용은 귀양지에서 몸이 쇠약해지고 잦은 병치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집에 있는 자식들에게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니 염려 말아라. 오늘도 새벽 안개 속에 산책하며 시 한 수를 읊었다. 사실은 병으로 눕는 날이 많았지만 그는 자식에게 단 한 번도 힘든 상황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걱정만 하게 두는 것은 부모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림을 줍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모와 자식은 종종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서 떨어져 삽니다. 부모가 작은 질병에 걸려도 그것을 알게 된 자식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혹시 큰 병이면 어쩌지?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병이 크지 않거나 이미 치료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굳이 병약함을 드러내면 자식은 멀리서 죄책감과 불안만 크게 느끼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70대 김영순 할머니는 서울에서 홀로 지내며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전화를 걸어 엄마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엄마는 하루도 안 아프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난 후에도 약을 챙겨 먹으며 스스로 건강을 관리했죠.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한테 말해봤자 달려올 수도 없는데 괜히 마음만 무겁게 하지. 내가 조금 힘들어도 애들이 편안해야지. 정약용의 지혜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아픈 걸 숨기라는 것은 자식을 속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자식이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자기 길을 멈추지 않도록 부모가 스스로 병을 이겨내려는 결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픈 것을 완전히 감추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부모가 몸이 힘들어도 자식에게 먼저 걱정을 털어놓지 말라는 뜻이지 위급한 상황까지 숨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알려야 합니다. 다만 작은 병이나 회복이 가능한 상태라면 굳이 먼저 알리기보다는 자식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명한 지혜라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장기간 질병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하면 듣는 사람의 불안 수치가 평균 30% 이상 상승하고 집중력과 삶의 만족도가 함께 낮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결국 부모가 작은 병을 자식에게 숨기는 것은 가족 전체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첫 번째 지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프더라도 자식에게 먼저 알리지 말라. 자식이 멀리 있거나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조심하라. 하지만 위급할 땐 반드시 알려 도움을 받아라. 이 말 속에는 부모가 먼저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부모의 아픔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약용은 오히려 말하지 않는 사랑, 걱정을 삼키는 사랑이 더 크다고 본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통증과 병을 자식에게 털어놓기보다 먼저 스스로 관리하며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부모의 길이 아닐까요?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지 말라. 정약용이 남긴 두 번째 지혜는 자식에게 집안의 궁핍함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산 선생이 살았던 시대는 정치적 박해와 유배로 삶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재산을 잃기도 했고 귀양지에서 생계를 스스로 꾸려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멀리 있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먹고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 너희는 학문에만 힘쓰거라. 사실은 매일 허기짐을 달래며 살았지만 자식들에게는 절대 궁금함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생활고를 알게 되면 자신이 해야 할 공부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인생의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힘들다보다 괜찮다를 먼저 말하는 이유. 현대에도 부모는 자식에게 힘든 사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아버지 이정호 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줄어 생활이 빠듯했지만 자녀들에게는 항상 아버지는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애들이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돈을 보내려 하지 않겠나? 나는 어떻게든 버틸 테니 애들은 자기 집안이나 아이들 교육에만 신경 쓰면 된다. 정약용이 말한 지혜와 같은 맥락입니다. 부모가 궁핍함을 드러내면 자식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된 성인 자녀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줄이면서까지 부모를 지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모두가 장기적인 재정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자식을 위한 경제적 숨김. 정약용은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려 하면 자식은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가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즉, 부모는 궁핍하더라도 스스로 버티며 자식이 자신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은 젊은 시절 큰 정치적 탄압을 받아 재산과 지위를 모두 잃었지만 그때도 자식에게는 힘든 상황을 숨기며 학문과 성실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초가삼간에 살지라도 마음이 부유하면 천금보다 귀하다. 그의 이 말은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려는 이유가 단순히 체면 때문이 아니라 자식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고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부모와 자식의 경제적 경계. 현대사회에서도 이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자식에게 지나치게 알리면 자식은 부모 부양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한국가정심리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생활고를 자주 듣는 자녀일수록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이 35% 이상 증가하며 가정 내 갈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모두 털어놓으면 자식은 본능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모와 자식 모두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립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자신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 김정화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생활하며 작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에 살고 있었는데 김 할머니는 몇 년 동안 힘든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화할 때마다 엄마는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잘 지낸다고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새벽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겨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자식이 몇 년 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왜 엄마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었잖아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도와주면 좋겠지.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기대면 너희는 내 삶을 살지 못해. 엄마가 조금 힘들어도 너희가 당당하게 사는 게 더 큰 기쁨이야. 이 말에 자녀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부모의 지혜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자식이 힘들지 않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부모가 묵묵히 버티는 사랑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무조건 숨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야 생존이 가능한 경우, 혹은 부모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자식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사소한 어려움이나 일시적인 궁핍은 드러내지 말고 심각한 상황에서만 자식에게 알리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현대 가정 재정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작은 생활비 문제나 일시적 어려움 같은 경우 부모가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위험한 경제 위기 같은 경우는 가족과 함께 논의하고 상의해야 한다. 자녀에게 부담 주는 표현 같은 건 금지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이 자녀의 삶을 지켜주고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정약용의 두 번째 지혜는 결국 부모는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버티며 자식의 길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체면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을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깊은 배려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조금 더 강해지면 자식은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부모에게 돌아오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요? 부모의 외로움을 감추라. 정약용이 전한 세 번째 지혜는 바로 자식에게 외로움을 드러내지 말라입니다. 다산 선생은 평생을 학문과 개혁에 헌신했지만 긴 유배 생활로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싶을 때도 홀로 앉아 깊은 그리움에 사무칠 때도 많았죠. 하지만 그 외로움을 편지에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따뜻한 말로 자식들을 안심시키며 아버지는 외롭지 않다. 공부에만 열중하라. 라고 전했습니다. 부모의 외로움이 자식에게 주는 무게.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외로움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성장의 가정을 이루거나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홀로 남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모 중 45%가 일상적으로 외롭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자식에게 그대로 털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더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소홀했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외로움 호소가 잦으면 자식의 우울감과 무력감이 함께 증가하며 부모와의 대화 빈도도 오히려 줄어든다고 합니다. 부모가 외로움을 말할 때마다 자식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스스로를 자책하기 때문이죠.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미리 꿰뚫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외로움을 알게 되면 공부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오려 하거나 마음이 약해져 제 길을 걷지 못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외로움을 견디면서도 자식에게는 항상 마음이 평온하다고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감추라는 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70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김선희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시골집에서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고 저녁을 홀로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전화를 걸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친구들이랑 잘 지내. 시골 공기가 좋아서 외롭지도 않아. 걱정 말고 너희 일 열심히 해라. 실제로 할머니는 낮에는 마을회관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손주들이 보낸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묻자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하면 애들이 마음이 무너져.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마음이 편해야 잘 살지 않겠니? 정약용이 전한 지혜가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외로움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자식을 지켜주려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심리학에서 본 부모의 외로움.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정약용의 말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부모가 외로움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면 자녀의 뇌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높아져 장기적인 죄책감과 심리적 피로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가 부족해서 부모가 외롭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며 심할 경우 성인 자녀의 우울증과 대인관계 회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부모가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다스릴 경우 자녀는 부모를 강인하고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로써 가족관계가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외로움을 건강하게 감추는 방법. 정약용이 말한 감춘다는 것은 외로움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스스로 다스리고 자식에게 짐으로 전가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활동 찾기, 취미, 봉사활동, 동호회 모임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 실제로 사회적 모임에 참여한 부모는 외로움 점수가 50% 이상 감소. 자녀와의 대화 방식 조절. 너무 외롭다보다는 보고 싶다,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난다처럼 긍정적 표현 사용. 자식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 주면서 애정을 표현. 정서적 지원망 구축. 친구, 이웃, 지역 모임 등 다양한 관계를 유지해 외로움을 분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 확보. 정약용이 귀향지에서 홀로 외로움을 견디며 학문에 몰두했던 것처럼 현대 부모도 스스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물론 외로움을 완전히 숨기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장기간 심리적 고립이나 우울증을 겪는 경우 이를 숨기다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강조하는 것은 자녀의 삶을 무너뜨릴 정도로 외로움을 짐처럼 주지 말라는 의미이지 진심을 영원히 감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부모는 자식이 부모의 외로움을 뒤늦게 알게 되면 오히려 섭섭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내가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모가 외로움을 느낄 때 너무 보고 싶다, 함께 차 한잔 하고 싶다처럼 긍정적인 요청형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으로 외롭다고 호소하며 자식을 죄책감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전한 세 번째 지혜는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부모가 외롭더라도 자식의 삶을 방해하지 말라. 외로움은 스스로 이겨내며 자식에게 부담으로 전가하지 말라. 대신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하라. 현대 가정에서도 이 지혜는 유효합니다. 부모가 외로움을 감내하며 자식의 마음을 지켜줄 때 자식은 더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자식이 여유를 찾으면 부모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나눌 수 있죠. 정약용의 말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은 드러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때로는 감추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된다. 감추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약용이 전한 세 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의 병약함을 감추라.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지 말라. 외로움을 감추라.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낯설고 심지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식에게 진심을 숨겨야 하지?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거짓이 있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본론에서 살펴본 사례와 다산 선생의 삶을 떠올려보면 이 말은 단순한 거짓이 아닙니다. 감추는 사랑의 진짜 의미. 정약용이 말한 속임은 거짓말이 아니라 자식을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에게 모든 걸 나누고 싶습니다.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외로운 것도 털어놓으며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대로 드러낼수록 자식은 스스로를 탓하고 삶의 무게를 더 크게 짊어지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신의 고통을 짐처럼 안겨주지 말아야 한다. 병을 숨기는 건 자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는 건 자식이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외로움을 감추는 건 자식의 마음을 편안하게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지혜는 자식을 자유롭게 살게 하려는 부모의 마지막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부모에게 주는 교훈. 오늘날에도 이 지혜는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는 부모와 자식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로 떠난 자녀,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와 만날 시간이 줄어드는 건 흔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매번 아프다, 힘들다, 외롭다고 털어놓으면 자식의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을 잘 돌보며 나는 괜찮다. 너는 내 삶을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해주면 자식은 안심하며 자기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부모가 긍정적이고 자립적인 모습을 보일수록 자식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아짐. 반대로 부모가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면 자식은 무력감, 죄책감, 우울감이 증가. 즉,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이 결국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감추면서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랑. 그렇다고 부모가 항상 완벽히 감춰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균형에 있습니다. 작은 병이나 일시적인 어려움은 감추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억누르기보다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외롭다 대신 너와 차 한잔 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부모가 감정과 상황을 현명하게 조절할 때
가족은 더 단단하게 연결됩니다.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정약용은 평생을 백성을 위해 살고 6남매를 사랑했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식에게 자신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도 자식이 공부에 집중하며 각자 삶을 잘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자식을 만나면 3가지를 속여야 한다는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감추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내 고통을 짐처럼 나누는 대신 자식이 자유롭게 살아갈 길을 지켜주어라. 이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도 자녀와 통화하면서 무심코 엄마는 힘들다, 아빠는 요즘 너무 외롭다고 말씀하진 않으셨나요? 혹시라도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신다면 다음 통화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엄마는 건강하고 잘 지내니까 걱정 말아라. 너는 내 삶을 마음껏 살아라.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해줄지,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전해질지를 아마 곧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정약용의 지혜처럼 삶을 지혜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사랑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